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천에서는 작은 정원 조성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원을 가꾸는 데 일조한 약 200여 명의 작은 정원 지킴이도 참석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수아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산천 작은 정원 조성 사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산천 작은 정원은 시민들이 직접 오산천 자투리 땅에 꽃을 심고 가꾼 소규모 정원인데요. 활짝 핀 분홍 코스모스들 주변으로 나비가 모여들고 오산천엔 귀여운 오리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 맑은 천에 오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분홍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는 사이로 호랑나비도 보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된 것은 오산자연보호협의회와 오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16개의 시민사회가 동참한 덕분입니다. 오늘 행사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오산천 자투리 땅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해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오산천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오산천은 2010년부터 진행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수질이 5급수에서 2급수로 정화되고 지난해에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처음 포착되는 등 생태하천으로 변신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의 기업들이 오산천 돌보미로 활동한 덕분입니다. 이에 더해 오산시는 오산천 근처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산천의 작은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오산천 목교 주변의 제1호 작은 정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1개 정원이 조성 완료됐고 2020년 하반기에는 35개의 정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원은 9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기존과 다릅니다. 네, 이전 정원과 혹시 특별한 차이점 있을까요? 과거에는 단순한 정원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9가지 테마,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다양한 감상을 하고 시민들이 너무나도 낭만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정원이 가꾸어지는데 시민들이 갖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정원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는 작은 정원 지킴이 안내판 설치 등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오산천을 오산 시민의 것으로 가꾸고 보존하도록 자발적 참여 유도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오산천 작은 공원 사업은 시민들이 함께 정원을 가꾸고 물을 정화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름다운데요. 주말에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맑은 물이 흐르는 오산천으로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 광주시는 시정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는 신동원 광주시장이 직접 발표를 맡았고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시는 SRC 재활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소속 간병인이 최초 확진된 후 보건소 이동검체반 10개 반 3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입원 환자와 간병인, 직원 등 1,165명을 전수검사했으며 그 결과 1,1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9일 현재 SRC 재활병원 관련 광주시 확진자는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생활권의 동선을 철저히 파악해 추가 방역 소독과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있으며 외래 진료 환자 중에서 확진자와 노출 이력이 있는 170명을 분류해 금일 전수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원 광주시장은 우리 시는 상황 발생 즉시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해 오염 공간인 재활병원 2, 3층을 격리하고 건물 전체를 방역 소독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유사 사례 발생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69개소 2,200여 명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전수검사하고 이후 유증상자 발생 즉시 업무 배제 및 신속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소식입니다. 성남시의 의료 관광과 헬스케어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0 성남 국제 의료 관광 컨벤션 행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나흘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상담과 강좌, 홍보관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성남시가 개최하는 2020 성남 국제의료 관광 컨벤션 행사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성남시가 의료관광 및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3년째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사는 은수미 시장의 개막 선포를 시작으로 나흘간 의료관광 및 헬스케어 온라인 홍보관, 비즈니스 상담회, 학술대회, 시민 건강 강좌 등이 이어집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시가 주최한 지난해 행사는 13개국 79명의 해외 바이어, 의료, 관광,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관계자 등 모두 2만 5천여 명이 참관해 문전성시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 지역은 우수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행사를 통해 성남이 보유한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사람 중심의 세계 첨단 의료 기술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삼송마을 브랜드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탬프를 받고 상가를 직접 돌아다니며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행사인데요.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삼송마을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삼송마을 브랜드 프로모션 굿즈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는 약 50일 동안 열릴 예정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삼송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삼송 상점상인회는 마을 브랜드 굿즈와 관련한 프로모션 협약을 체결했으며 많은 사람이 삼송마을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상가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각 매장을 이용한 후 스탬프를 받게 되며 스탬프 개수에 따라 준비된 굿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송마을 브랜드는 2019년 삼송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우선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21개 브랜드 아이콘을 개발했으며 2020 도시재생산업 박람회도 전시돼 디자인 부문에서도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